혹시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힘드신가요?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부터 불안감과 공황장애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정작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몰라서 더 괴로운 이 증상들, 사실은 자율신경실조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심장박동, 소화, 호흡처럼 우리 몸을 살아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을 관리하는데 이 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병원에서도 잘 설명해주지 않는 자율신경실조증의 유형과 해결법,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원인을 몰라 답답했던 증상,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더 답답해지고 불안해지죠. 특히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이 계속될 땐 정말 괴롭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까지 다 받아봤는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혹시 스트레스 때문 아닐까요? 하는 답변을 듣거나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몸은 아픈데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율신경실조증의 특징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MRI, CT, 혈액검사 같은 정밀검사에서도 원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이유 없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거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공황장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체하거나 소화가 안 돼서 역류성 식도염약을 계속 먹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병원에서도 원인을 명확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서양의학에서는 결국 원인을 정신적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기 힘든 증상들은 사실 대부분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자동조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몸의 기능이 전부 뒤엉켜서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이상 없다, 정신적인 문제 같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스스로를 탓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속의 자율신경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신경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알아서 뛰고 숨은 저절로 쉬고 음식도 자동으로 소화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몸을 조절해주는 게 바로 자율신경의 역할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먼저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몸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긴장되는 경험 해보셨죠? 이럴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과 체온이 올라가며 동공도 확대됩니다. 이런 긴장과 흥분 상태가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이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경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심장박동이 천천히 뛰고 긴장이 풀리고 소화가 잘 되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가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도 낮아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동공도 작아지고 소화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잘 맞을 땐 우리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의 긴장,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결국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자율신경실조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자율신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이유는 바로 자율신경실조증에도 서로 다른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교감신경 우세형과 부교감신경 우세형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의 증상은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감신경 우세형은 계속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주된 원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의 긴장이 절대 풀리지 않고 계속 가속페달만 밟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자주 체하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손과 발이 차갑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생깁니다. 혹시 특별히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손발이 계속 차갑거나 긴장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소화제나 위장약을 먹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다시 똑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인 자율신경의 불균형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교감신경 우세형은 단순히 증상을 잠깐 누르는 방식으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교감신경 우세형입니다. 이 유형은 교감신경이 계속 과하게 활성화되다가 결국엔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만 우세해진 말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몸 전체가 활력을 잃고 무기력과 우울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또한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이나 공부가 힘들고 심지어 인지능력까지 저하되기도 합니다. 몸이 스스로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멈춰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단순히 피곤하니까 쉬세요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내 몸의 증상이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감신경 우세형이든 부교감신경 우세형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병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족욕과 반신욕입니다. 족욕이나 반신욕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2도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 하루에 딱 20분만 해도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긴장됐던 교감신경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매일 족욕이나 반신욕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두통이나 불면증, 소화불량과 같은 자율신경실조증 증상이 크게 개선됐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할 때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진 않나요? 이런 잘못된 자세가 장기간 반복되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자율신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목과 척추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율신경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앉거나 서 있을 때는 턱을 살짝 당기고 가슴을 펴서 등을 곧게 세우는 자세를 5초씩 하루 5회 이상 반복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자율신경 균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러한 생활 습관이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했을 때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자율신경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설탕입니다. 특히 정제된 설탕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비만과 불면증,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때 단 음식을 습관적으로 찾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단 음식은 순간적인 기분만 좋게 해줄 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려면 우선 단 음식부터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서 몸속 염증을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피에 함유된 유게놀과 폴리페놀 성분은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성적인 피로를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자율신경 건강에 탁월한 음식이죠. 계피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스틱이나 가루를 넣어 마시거나 평소에 즐기시는 커피나 생강차, 대추차, 허브티 등의 계피 스틱을 넣어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 설탕이나 시럽과 같은 첨가물을 넣지 말고 드셔야 계피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율신경실조증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율신경 건강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생활습관과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족욕, 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단 음식은 피하고 계피 같은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지긋지긋한 통증과 불안감,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